조희대 대법원장 다시 또 사퇴 압박 그리고 탄핵 협박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 때문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막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석 당대표 지금 당대표 되자마자 일성이 그거 아니에요? 조희대 씨. 조희대 씨 당장 물러나라. 지금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이다. 뭐 이런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고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당장 물러나라 이런 플랜카드도 붙인다고 합니다. 법치 파괴라고 하면 이거 뭐 자기네들 얘기하는 건가요? 거의 뭐 셀프 디스하는 현수막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야말로 법치 파괴 아닐까 싶은데 자 그러면은 이 민주당과 청와대가 뭐에 이렇게 발작 버튼이 눌려졌는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시작은 대법관 임명제청이었습니다. 제가 지지난 판일기에서 한번 다뤄드렸어요. 대법관 자리가 이미 하나가 공석이고 하나가 또 공석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어떤 대법관의 후임으로 누가 됐고 누가 문제가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조금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경과를 짚어드릴게요. 제가 지난 판일기에서 두 자리 지금 공석이 하나 있고 생길 예정이고 이 두 자리의 후보가 누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공석이 생긴 자리가 노태학 전 대법관 자리입니다. 3월에 퇴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몇 월이에요? 지금 내일 모레 9월인데 거의 6개월 가까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4명이 임명제청 최종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 서울법 판사, 그리고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사실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입니다. 청와대는 이 사람을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성향을 이미 상당히 보여줬어요. 어떤 사건에서 김경수가 드루킹 그러니까는 이 포털 사이트 댓글에 좋아요 공감 조작한 그 사건으로 해서 임시로 확정되고 복역을 했죠. 그 사건으로 기소가 됐을 때 그 사건의 2심 주심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불과 5개월 만에 유죄가 났어요. 실형이 났는데 2심이 정말 어마무시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리고 이제 법조계도 많이 알려졌지만 당시에 재판장 그리고 이제 다른 비주심 판사들은 뭐 1심대로 유죄 심증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혼자서 무죄를 고집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지면서 상당히 재판이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요. 당시에 차문호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었는데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지금 유죄 소신이 있는데 인사이동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사상 최초로 중간 판결까지 했습니다. 어떤 중간 판결이었냐면은 김경수가 드루킹 시연을 본 게 맞다. 라는 중간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그런 판결까지 했다니까요. 어쨌든 그 중간 확인 판결 덕분에 저는 가까스로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2심까지 유죄가 났고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결국 김민기 부장판사가 무죄 소신으로 그렇게 버티지 않았으면은 2심에서 한번 그렇게 재판부가 바뀌고 오래 간 일도 없었을 텐데 아무튼 가까스로 유죄가 난 그런 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의 청와대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우리 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법원은 반대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대법원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은 김민기 부장판사 남편이 누구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 좌파 성향이라 안 돼. 그렇게 대놓고도 못할 거고 실제로도 뭐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근데 대법원 입장에서 껄끄러운 거는 아니 남편이 헌법재판관이야. 근데 부인이 대법관이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뭘 합니까? 재판 소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대법원의 재판이 이게 헌법 위반인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해요. 그러면 자칫 어떻게 되냐면은 부인이 대법원 재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위헌적인 재판인지를 남편이 다룬다. 이거 모양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거를 우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를 계속 청와대는 김민기를 하고 싶다. 근데 대법원이 보기에는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니까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은 면담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면담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게 소위 까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든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번에 공석이 한 자리 더 생긴 김에 임명제청을 해야 되니까
급하니까 이제 서면 제청을 한 겁니다. 서면 제청으로 누구를 했다? 아까 4명 중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한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야, 너네 관례를 깨고 어디다 대고 지금 서면 제청이야. 지금 이러고 이거를 가지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을 했다. 이거 탄핵감이다. 라고 하면서 자진 사퇴를 압박을 하면서 조희대 씨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자,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 이거 헌법에 있는 겁니다. 헌법에 있는 권한 그대로 행사한 거고 100% 헌법에 쓰인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압박한 대로 자진사퇴 압박한다, 탄핵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헌법대로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일단 보고 가실게요. 자, 헌법 104조 2항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헌법은 표현이 축약이 돼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이 사람 제청해 주세요, 임명해 주세요라고 제청하지 않으면은 임명 못 해요. 이거 어떤 구조냐면은 밥상을 차리는 거에 비유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밥상을 차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대통령이 배가 고파도 못 먹습니다. 임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또 뭐가 있어요? 국회 동의. 국회 동의까지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문 구조가 어떻게 되냐?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으면은 대통령은 임명을 할 수가 없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어도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자,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 동의 들어가 있고 사법부 대법원장이 제청 들어가 있고 그리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임명.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 삼권 분립이 완벽하게 정립, 그 세 개의 다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지금 최청권 행사 독자적으로 한 겁니다. 누구하고 누구 했어요? 김성수. 자, 김성수하고 아까 손봉기. 김성수는 지금 누구의 후임이냐면 아까 지금 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공석이 2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월 달에 퇴임하는 이훈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4명이 있습니다. 김문관 부산지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이 사람을 제가 이전에 판읽기에서 이 사람이 되면 정말 문제다. 이건 정말 사법의 정치화다. 왜냐? 직전에 전국 법관 대표회 의장이었었으니까.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어떤 자리인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좌파 성향을 가진 법관들이 주도가 돼서 김명수 대법원장 때 특히 완장질을 많이 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김정중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 중에서 김혜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의 픽은 김성수 그리고 손봉기 굉장히 무난하고 법원 내부에서도 납득 가능한 그런 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목리를 부리는 건 뭐다? 아니 왜 김민기 안 해? 까놓고 보면 그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김민기 안 하고 왜 느닷없이 손봉기를 서면으로 제청해?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조문상 어떻게 됐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조문대로 대법원장은 헌법상 독자적인 제청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밥상이라도 대법원장이 차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끔 조문 구조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는 거 그거예요. 그동안은 협의했잖아. 너네 관례를 안 지켜. 자, 협의라는 거 했던 거 맞습니다. 관례 맞습니다. 근데 협의라는 거는 헌법은 물론이고 법령 어디에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협의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관례를 안 지켰다고 지금 저 난리를 떠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죠. 여기 지금 대법원장이 지금 헌법대로 한 거잖아요. 헌법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임명 제청 권한을 행사를 했고 협의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짚어드린 대로 나름대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견이 안 좁혀지니까 면담 요청했는데 이것도 거절당하니까 시간이 급박하니까 이제 서면으로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탄핵을 지난 정권에서 발의한 게 무려 29번, 한 번만 더 하면 30번이에요. 29번의 탄핵을 남발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헌법상 권한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국회 권한, 헌법상 국회 권한 행사했을 뿐이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제가 되돌려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헌법에
국회에 탄핵 권한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럼 그동안 이 40년 동안 왜 탄핵 권한이 그렇게 함부로 행사가 안 됐겠어요? 바로 국회가 자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 탄핵이라는 게 얼마나 중대한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하면은 직무가 정지가 되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람을 자를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는 대상이라는 게 굉장한 고위공직자들입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도 행정부라든지 다른 기관의 권한 존중 차원에서 소위 입법적 자제를 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거 무시하고도 했잖아요. 헌법적 권한이라고 한다면서 한 번만 더 채우면은 30번이 되는 탄핵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에 정해진 대로 지금 탄핵 권한 탄핵이란데 지금 임명제청권 행사하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기네들이 탄핵을 하면은 뭐 정의의 사도고 대법원장이 헌법대로 하면 이건 뭐 무슨 쿠데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헌법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사실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협의를 안 하려고 했으면은 협의도 나름대로 충실해서 안 하려고 했으면은 바로 그냥 공석 발생했을 때 손봉기라든지 박순영 다른 무난한 사람으로 임명제청을 했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관행 파괴가 문제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게요? 자, 지금까지 민주당이 파괴한 관행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던 거. 이것도 깼잖아요. 그리고 여야 배정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상임위원장. 이것도 다 자기들이 독식을 했죠. 그리고 선거법, 국회법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여야 합의로 처리했죠. 이 관행도 깼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상임위원장 이것도 관행 깨고 자기들이 다 가져갔죠. 이렇게 관행을 깼을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는데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냐면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라고 지금 검찰청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검찰청법 34조에. 그런데 그거 무시한 게 몇 년이 됐냐면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누가 추미애 지금 경기지사네요. 추미애 경기지사 때부터 추미애 경기지사가 법무부 장관일 때부터 이미 실정법으로 이거는 그냥 뭐 관례상 뭐 협의한 것도 아니고 실정법에 검찰총장 의견 들어서 검찰 인사해라고 돼 있는 거 이거 무시해 왔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실정법도 무시를 했는데 관례도 그렇게 밥 먹듯이 껴왔는데 아니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에 정해진 권한을 그렇게 행사를 했다고 그래서 이거를 탄핵감으로 삼는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제가 나중에 한번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헌법에 왜 그렇게 설계를 했을까요? 바로 코트 패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코트 패킹이라는 게 뭐냐면은 콜트가 법원이잖아요. 패킹은 짐을 싸는 거야. 패키지. 그러니까 법원을 소위 말해서 보쌈, 자기 맘대로 그렇게 포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당장 미국만 해도 그럴 위험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대통령이 대법관을 그냥 바로 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명된 대법관은 종신까지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운 좋으면은 그때 당시에 만약에 대법관이 종신직을 수행하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운 좋은 대통령은 내 맘대로 내 맘에 드는 사람 그냥 지명해가지고 내 맘대로 연방 대법원을 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남미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남미의 여러 나라 국가들에서 대법관을 갖다가 원래 20명인데 32명으로 늘리고 자기 맘대로 꽂아놓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하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현행 헌법이 사실 이전부터 있던 규정입니다. 특히 지금 현행 헌법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게 그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헌법의 취지를 감안하면은 그동안 오히려 지금 청와대 눈치 보면서 대법원장이 임명을 했던 게 임명 제청했던 그게 오히려 비정상인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이렇게 시한이 임박해서 서면으로 임명 제청을 한 게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자기의 권한을 개인의 권한이 아닙니다. 헌법적인 사법부 수장의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고 어디다 누가 돌을 던집니까?